저희는 아이스 보고 있는데요. 보면서 왜 이렇게 못 보지 생각했었는데 김은경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아, 나만 하는 고민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되게 많이 배웠습니다. 제 주제는 저 파라벨룰라 리크하고 관련이 많은 내용이고요. 탑이 후에 이제 본론 어떻게 할 거냐인데 코로널 인터벤션이랑 탑이랑 둘 다 본론 먼저 하다가 스텐트가 개발이 되긴 했잖아요. 탑이가 기술이 좀 복잡하니까 좀 늦게 개발되기는 했는데 코로널 인터벤션은 스텐트 하기 전에도 본론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처음에도 잘 확인이 됐었었고 스텐트 하고 나서 본론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게 잘 증명이 돼서 앞뒤로 다 본론하는 게 일반적인 프랙티스인데 타비도 사실은 처음엔 그랬습니다. 타비도 처음에는 프리 본론도 하고 밸브 들어간 다음에 포스트 본론도 다 하는 게 처음엔 시작이었었는데 이후에 데이터가 쌓이면서 타비에서는 본론하는 게 약간 조심스러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프리벌루는 지금은 저 디바이스 자체가 잘 안 들어갈 것 같거나 뭐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만 주로 하게 되는 것 같고 보통은 다이렉트하게 탑이 밸브를 바로 넣는 게 일반적인 것 같고요. 연구들을 통해서 뭐 석세스 레이트는 거의 비슷하고 프리벌룬을 하나 안 하나 프레셔 그레디언트나 오리피스 에어리어 큰 차이 없다는 것들이 확인되었고 이 연구는 같은 연구 그룹에서 저 벌룬 익스펜더블이랑 셀프 익스펜더블이랑 저 RCT로 프리 벌룬 했냐 안 했냐 비교해서 RCT가 두 개 있었었는데 양쪽 다 석세스 레이트 똑같고 컴플리케이션 큰 차이 없어서 하여튼 프리 벌룬은 지금은 거의 안 하는 것 같고요. 포스트 벌룬은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프로테시스 프레임의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 않거나 PVL이 있거나 EOA를 넓히기 위한 목적 등이 있을 텐데 제일 중요한 목적은 결국은 PVL을 줄여주기 위한 일일 거고요. 파라벨블러 리키지가 있으면 모탈리티가 늘어난다는 게 처음부터 잘 알려져 있었어서 파라벨블라 릭을 줄이기 위해서 시술자들도 노력했고 회사들도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파라벨블라 릭이 생기는 여러 가지 기전들 중에는 밸브가 충분히 펴지지 않아서 뭐 칼슘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못 폈거나 충분히 켜지 못해서 새는 경우도 있을 거고 밸브가 너무 높게 올라가서 적절한 위치에 들어가지 않아서 밸브 밑으로 새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밸브가 너무 딥 시티드 되면 위쪽으로 요즘엔 다 스커트가 있으니까 스커트 위에서 리키지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예 밸브 사이즈 좀 작게 잡아가지고 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리키지가 있으면 포스트 벌론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데요. 우리도 노력하지만 하여튼 회사도 노력을 해서 처음에 네, 에볼루트가 나오고 하면서도 모양도 조금 바뀌었고 그다음에 사피엔도 그렇고 에볼루트도 그렇고 아래쪽에 이제 스커트를 달아주면서 리키지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두 회사 양사 다 최근에 제품으로 넘어오면서 점점 파라벨블러 릭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경향입니다. 회사마다 뭐 차이가 있고 연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포스트 벌룬하는 비율들 있고 요즘 제품들은 좀 파라벨블러 릭이 줄어드는 것 같고요. 파라벨블러 릭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 에코 기준에 대해서 김은경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 저희는 아이스 보고 있는데 아이스 보면서도 레졸루션이 꽤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보면서도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이게 정답이 없는 분야다 보니까 이런 이제 연구자 AR 인덱스를 제시한 연구자들이 있었었고요. AR 인덱스는 AR이 심하면 에오타 프레셔는 다이아스톨릭 프레셔는 떨어지고 LV 프레셔는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 차이를 가지고 전체 시스톨릭 프레셔와의 레이쇼를 봤던 연구였었고 근데 또 사실 이것도 이제 정답이 없다 보니까 명확하게 컷오프를 제시해 주지는 못합니다. 이런 인덱스를 계산하면 우리가 에코로 본 것보다 예후를 예측하는데 조금 더 좋다. 이런 결과였었고 컷오프가 존재하지 않고 또 이제 요걸 결정하는 게 AR만 있는 게 아니라 LV의 스티프니스 같은 것도 있고 에오타의 스티프니스 존재하니까 또 요거 하나만 가지고 AR을 아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 같기는 합니다. 저희 최근에 했던 시술 예를 보여드리면 CT에서 애뉴루스가 이제 이렇게 생겼었고 약간 익센트릭하고 칼슘이 되게 많았었고요. 매저한 거는 페리미터가 73.4였었고 페리메터 드라이브 다이미터가 23.4라서 에볼루트 프로로 29mm, 24% 오버사이징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에코에서는 마일드 AR이 존재했었고요. 마일드 AR이 있었고 엔지오를 찍었는데 엔지오에서도 AR이 약간 존재했었고 이 환자는 제너럴 걸어서 T 봤었었는데 T에서도 약간 마일드 AR이 관찰됐었습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대로 29mm 밸브 임플란테이션 했고 엔조에서는 거의 AR 없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T에서는 처음보다는 AR이 좀 더 많다. 베이스라인보다 많아서 모더레이트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주셔서 벌룬 익스펜전 한 번 더 했습니다. 지메드 벌룬으로
아까 이제 CT 우리 봤었었는데 CT에서 칼슘 덩어리는 큰데 여기는 롱액시스라서 요 길이는 충분해 보였고요. 초 다이미터가 21mm라서 벌로는 21mm에 맞춰서 익스펜전 시켰고요. 익스펜전 한 후에는 엔조상에선 역시 AR 별로 없었었고 T에서는 잘 안 보이네요. 처음보다 AR이 좀 줄어들어서 마일드 AR 정도 존재하는 걸로 결론 내리고 시술을 종료했고요. 조금 저 오비잔 분이셔가지고 TT가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나중에 TT에서도 AR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 포스트 벌룬을 하게 되면 주로 목적은 PVL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인 것 같고요. 아주 초기 연구였었는데 파트너 1 트라이얼에서 포스트 벌룬을 해주게 되면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양군의 차이가 없지만 EOA는 조금 더 넓어진다. ppm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 이런 결과를 보여줬고 이 연구에서는 포스트 벌룬을 해도 PVL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 걸로 나왔는데 이제 포스트 벌룬을 하는 분 자체가 워낙에 PVL이 많으니까 벌룬해도 아마 차이가 없었을 것 같고 프리와 포스트를 비교했던 연구들 보면 대부분 PVL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화가 생기고 그래서 PVL이 한 단계 아래로 한 단계 이상 내려오는 모더레이시 마일드가 되고 시비어가 모더레이트 이하로 내려오는 퍼센티지는 70에서 80% 정도는 된다. PVL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결과들은 있고 경험적으로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PVL 줄여주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벌룬을 항상 망설이게 되는 이유는 끔찍한 경험들 한 번씩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일 무서운 에올틱 애뉴러스 럽처. 저희 처음에 탑이 10몇 번째 환자였는데요. 한 10번쯤 하고 자신감이 생겼을 때였었는데 사피엔 밸브였었고요. 처음에 26mm 환자 88세 나이 되게 많으신 분이셨었고 네, 그랬습니다. 근데 26mm 벌룬 넣었고요. 26mm 사피엔 넣고 났더니 AS 파라밸뉼라릭이 상당히 있어서 머더레이트 이상이라서 고민 많이 했는데 이분이 죄송합니다. 이분이 칼슘이 꽤 많이 있었었거든요. 칼슘이 상당히 있었었고 그다음에 라이트 커습이랑 넌 코로널 커습 사이에 이 청키한 칼슘이 되게 길게 LVOT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벌룬 한번 하자고 해서 벌룬을 했고 벌룬을 하고 나서는 피부에 많이 줄어들어서 시술 성공적으로 잘 됐다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혈압이 이제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에코 교수님께서 페리카드 리퓨전이 생겼네. 근데 이게 처음에 저희 잘 못 봤었는데 초기 시술이어가지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커습 쪽으로 저 칼슘이 있었던 게 칼날처럼 저 마이오카디움을 쭉 찢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쪽으로 AR이 굉장히 심하게 생겼어서 저 PCC하고 에크모 넣고 응급수술 보내고 마침 하이브리드 룸이어서 바로 응급수술이 가능했었는데 연세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한 달 정도 계시다 결국은 돌아가시긴 하셨던 아주 가슴 아픈 케이스였고 이제 이때 이후로는 저 칼슘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그다음에 다이미터 얼마인지 항상 조심하면서 포스트 벌룬 하고 있고요. 이제 연구들에 따르면 포스트 벌룬을 하면 스트로크 리스크는 더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연구는 211명의 탑이 환자들을 분석을 했었고 1년 동안 봤을 때 스트로크와 세레브로베스쿨라 이벤트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고 사망 위험은 크게 차이가 없더라. 근데 스트로크는 대부분 초기 한 일주일 이내에 생기더라. 그래서 아마 저 칼슘 덩어리나 주변에 있었던 조직들이 포스트 벌룬 하면서 좀 날아갈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컨덕션 디소도 좀 더 증가할 수 있는데 밸브 넣고 LBBB 있는데 포스트 벌룬 할지 좀 망설이게 되는데 연구에 따라서는 조금 증가한다, 유의하진 않다. 연구들이 좀 섞여 있고 증가하는 퍼센트는 아주 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프로세시스 데미지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메드트로닉에서 프로세시스 데미지가 있었던 케이스가 46케이스 있었다고 얘기하네요. 사후에 부검을 한 결과에 데미지가 있는 환자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약간 이제 저 가이던스가 바뀌게 됐는데 에볼루트를 넣고 나서 두 가지를 고민하라. 첫 번째는 애뉴루스 다이미터를 가지고 포스트 벌룬 얼마 할지 결정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에볼루트의 경우 이제 특히 웨이스트가 애뉴루스의 타겟보다 조금 작은 경우가 있는데요. 23, 26은 그렇지 않은데 29, 34는 애뉴루스는 우리가 30 생각했는데 34밸브는 웨이스트는 24니까 벌룬이 웨이스트에 닿게 되면 이제 오버 익스텐전 되면서 안쪽에 있는 밸브에 데미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9, 34의 경우는
에볼루트 29, 34의 경우는 포스트 볼론 할 때 사이즈 컨시더레이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지메드 볼론 많이 사용하는데 컴플라이언트 볼론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스몰러 다이애미터에 딱 맞춰서 그보다 작거나 딱 맞춰서 하는 게 필요하고 칼슘이 볼록 튀어나와 있을 때는 칼슘 안쪽으로 계산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두 가지 고려사항이 있는데 특별한 상황인데 밸브 인 밸브 하는 경우에는 바이오세시스 밸브다 보니까 밸브 프랙처 하는 게 EOA를 넓힐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환자는 오래전에 25mm 벌론을 넣었던 사람인데 사이즈 재보니까 23mm면 프랙처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23mm 벌론을 넣어서 여기 세 개 동그라미가 뽁 넓어지는 그래서 프랙처 뽁 시키는 프리벌론을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타비 밸브를 넣게 되는데 하여튼 좀 무서운 시술인 것 같습니다. 이거 뽁 터지는 순간에 괜찮은지 되게 걱정 많이 되는 시술이고요. 그렇게 해서 요거는 사피엔 밸브를 넣고 아웃컴은 되게 좋았던 환자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메드트로닉에서 인폴딩 이슈를 얘기해 줬는데요. 여기선 잘 안 보이는데 약간 돌려서 보면 여기 밸브 이렇게 쭉 겹쳐서 보이는 게 있으신데 이게 밸브가 안쪽으로 이렇게 겹쳐지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프레퍼레이션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리캡처하면서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각도 돌려보면서 만약 이게 관찰이 되면 밸브 다 제거하고 나오라고 하고요. 만약 모르고 이미 밸브가 다 들어갔다 그런 경우에는 포스트 벌론을 해가지고 밸브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벌론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은 것 같고요. 안 하고 싶은데 파라밸브랄 리키지가 관찰되면 꼭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정말 조심스럽고 사고 나지 않게 하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 프로시저인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